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9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롱펠로우는 고난의 시간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병을 앓다가 아내가 숨지고 두 번째 맞은 아내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 화상으로 목숨을 잃은 것인데요. 두 여인을 잃고도 롱펠로우의 창작열은 식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롱펠로우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이 험한 인생 고개를 넘으면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롱펠로우는 말합니다. 저기 저 사과나무가 보이십니까? 저 사과나무가 바로 제 인생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저 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단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죠.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목사님, 우리는 이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정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롱펠로 시를 내가 좋아하는데 네. 학교 미국서 다닐 때 그 양반 시를 많이 보고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참 그 양반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믿음에 대한 시를 많이 쓰더라고. 네. 사실 보면 사과나무, 자기가 사과나무를 볼 때 바로 인생의 스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과나무가. 왜? 저 나무에서 꽃이 피고 단맛이 나는 열매가 맺고. 그래, 아침에 사과 하나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잖아요. 네. 참 그런 걸 보면은 그냥 평범한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위대한 시인으로서 우리 영어 배우는 사람들은 다 롱펠로 시를 묵상해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시대전환 당대표이신 조정훈 의원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저는 입법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활동하고 있는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전환 당대표로 계신데요. 이름부터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정당이 시대를 전환시킨다는 건 좀 무례한 얘기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 선배님, 저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선배님 세대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정말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다 이루어주신 기적적인 역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약간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필요가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로운 깃대,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서 네.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앞으로 이끌자라는 의미에서 시대 전환이라고 붙였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좋다고도 하시고, 근데 이게 당이야?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이제 땡땡땡 당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를 한번 전환하고 전환한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께서 네. 경력이 화려하세요. 아닙니다. 연대 나오시고 하버드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도 하시고 보니까 아주 대학 저희 우리 집에서 바로 한 5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거기 계시면서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접대 만나 뵙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좋은 이웃론을 주장하고 계신데 저희 극동방송은 벌써 60여 년 동안 대북 방송을 했거든요. 많이 듣는 사람도 있고 몰래 듣는 사람도 있고 탈북한 사람도 있고 과연 북한이 좋은 이웃이 될까요? 우리하고 지금 우리는 적의 개념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대학교에 있을 때 한번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고 네. 오셨고 평안도 사투리하고 욕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의 중재도 해봤고요.
또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이제 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체제 전환을 지원도 해보았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강한 곳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 대표를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바로 통일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은 말이에요. 네. 내가 처음 뵀을 때도 깨끗한 교수 이미지가 있는데 정치를 이제 벌써 몇 년 하셨는데 정치할 때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제 아내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거기 꼭 왜 가냐. 응. 세계은행도 나름 뭐 세계 빈곤 탈취하고 이민을 하고 또 대우도 나쁘지 않고 근데 굳이 한국 가서 또 저희 어머님이 극렬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 저 한국 갑니다. 반갑다 잘 됐다. 네,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30초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고집쟁이라는 걸 아시니까 전화를 끊고 바로 며느리인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한 1시간 동안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교육. 네. 갈등이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해외에서 태어난 저희 두 딸이 적응 못한다. 그 지금은 어때요, 사모께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주고 이왕 시작한 정치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신앙인이라는 걸 아니까 좀 욕 안 먹고 깨끗하게 잘 끝내는 정치인 한 명쯤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그 원칙을 세상의 말로 풀어내서 조금 이 나라를 좀 더 앞으로 그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네. 있었으면 저 경제통이라고 알려졌겠네요. 그렇죠? 네, 먹고 그럼 지금 사는- 국회에 무슨 분과위원이요? 지금은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사법위원이요. 예, 뭐 가장 많이 싸우는 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정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의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두 번 제가 크게 빚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이제 제가 2000년대 99년이죠 정확하게 이제 눈물 콧물 다 쏟는 회심의 경험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조차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에 빚졌다라는 네. 마음이 있고요. 또 1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여권으로 살면서 이래저래 대접받고 사는 삶을 살다 보니 저희 조국에 너무 빚졌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부끄러운 이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항상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우리 조국에게 대접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가고 싶은 것만 이렇게 쏙쏙 가고 싶은 대학 쏙 한 자리, 가고 싶은 대학원 쏙 한 자리.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서 부족하지만 우리 조국의 빚진 마음을 좀 갚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네. 돈 버는 일을 할까? 이제 공적인 일을 할까 하다가 돈 버는 건 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치 영역에서 한번 근데 시작을 조 해보자. 의원님 네.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걸릴까 말까 하는 희귀한 병에 희귀병- 걸렸다고 그랬죠? 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이란 이제 암을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 환자는 이제 극복이란 단어보단 생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언제 재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피부에 아주 이상한 종기가 났는데 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피부과 갔더니 선생님 딱 보시더니 바로 그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 뭐 해봐야 알겠지만 암일 겁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가 첫째 딸이 한 2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네. 기도도 하셨겠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도 많이 보셨을 거고 찬성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 본인보다도 사모님이나 어머님이나 그분들이 더 놀라셨겠네요. 예, 수술하러 가기 전날 제 아내랑 저랑 정말 뭐 부부니까 포옹 많이 하는데 포옹하고 소리 없이 아내가 울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포옹을 잊지 못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아직까지 제발 안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이후로는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살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해왔는데 그 부끄러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좀 칭찬받는 일 한두 개라도 하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교회는 지금 남서울 교회에서 홍정길 목사님 옛날에 계셨던 그 교회. 예, 지금은 예, 화종보 홍정길 목사님. 목사님이 네. 방송도 종전 옛날에 예. 다니시고 그랬는데 예. 거기서 지금 봉사를 뭐 하고 계시나요? 교회 처음 이제 2016년에 이제 등록하고 다녔는데요. 그 전까지 해외에 있었고요. 이제 통일선교부 다니다가 지금은 주차봉사부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기 전에 네. 또 천주교 신자셨다고요? 예, 제가 꽤 골수 캐톨릭이었습니다. 그 복사라고 이제 미사 때 이렇게 종치는 아이였는데요.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는 이제 장로님의 딸로 또 골수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마 지랴. 나도 캐톨릭에서 뼈가 굳은 사람인데 그래서 연애 한 몇 년 동안 거의 매주일 성당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졌고요.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너무 어색했고 긴 설교 네.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 이제 조 굉장히 의원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교수 생활 하시다가 네, 은행 생활 하시다가 네, 국제 정치에 딱 발을 디뎌놨는데 계속 국회에 계실 의향이 계세요? 네,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15년의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15년 동안은 저를 돌보지 않고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제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국가를 위해 쓰겠다. 이제 제 선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꼭 살아남으라고. 근데 지금은 네. 비례대표니까 네.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 거냐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예.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조만간 저도 이제 지역구를 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민이 기본소득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 대한민국에서 11조 저도 이제 11조 생활을 부끄럽지만 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기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나 포도를 딸 때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들을 위해서 다 따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밥 벌어 먹지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 있는 분도 그렇죠. 있고 약한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도 일하지 못한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선진국답게 기본적인 생활은 누리게 해주자. 그렇다고 사회주의식으로 똑같이 벌어서 n분의 1로 무조건 나누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특히 시장 자본주의의 천병으로 국제사회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너무 소득 양극화 너무 벌어지니까 한 사람은 편의점에서 새끼를 해결하고 한 분은 또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자.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들이 처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을 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이게 조금씩 그 기본적인 소득을 나눠드리면서 네. 경제 생활을 하게 만드는. 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 더 많은 열매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국회의원 하면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에 대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별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 참 우리가 저런 사람들 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7년 우리 민주화 소위 그때 어쩌면 반독재엔 성공했어도 민주주의라는 건 제대로 못 살았구나. 민주주의란 건 다수의 결정이지만 소수에 대한 존재, 배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정치를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조 의원님은 뭐 신사 뭐 그런 거 다 한다 하더라도 말뿐이지 또 의견이 충돌되면 싸우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아요? 앞으로 조정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국회가 움직여야 우리 일반 사람들 찍어주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회의원이 이게 두 가지 그 길이 있는데 국민의 대표이냐 국민의 대리인이냐
네. 국민의 대표라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찍어준 다음 날부터 4년 동안은 제가 갑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욕먹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소위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좀 인식과 민도가 높아서 이끈다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막말로 추첨해서 국회의원을 뽑아도 지금보다 잘하겠다. 뽑기를 국회의원을 뽑아도 지금보다 잘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용주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더 큰 고용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용했는지에 대한 명심,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대드는 종업원,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는 저는 공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일말의 공심이라도 있어야 내가 여기서 이거 하는 것이 내 먹고 사는 생계형은 아니어야 된다. 이 공심이 있어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 생각이 없어지면 저는 옷 벗고 배지 떼고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3, 40년 했다고 꼭 세상 바꾸는데 더 역할을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근데 대통령도 조 의원님이 연대 나오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동창들도 있을 거고 친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이 야 너 국회의원 좀 잘해. 뭐 그런 얘기 들어요? 예, 어제도 이제 대학 동기들을 만나서 이제 저녁 자리를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거길 갔냐. 그만둬요? 예. 왜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갔다가 왜 거기 갔냐. 친구들 쟤보다 월급이 훨씬 많죠. 뭐 다 밥 사죠. 두 번째는 이왕 시작한 거 좀 잘해라. 이왕 시작한 거 좀 잘해라.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시장이라는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좀 이렇게 거칠게 다루지 말고 시장 민주주의를 좀 이해하는 사람이 정치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뼈 때리게 해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정치를 좀 해오시면서 보람된 점 있으셨을 텐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바꿨다, 뭘 네. 했다라는 보람보다요. 최근에 이제 저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저는 운전을 제가 혼자 합니다. 예. 그 기사 보좌관이 없으셔가지고요. 주차를 식당을 갈 때 이제 제가 직접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마치고 나오면 소위 발레 파킹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주시는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2,000원, 3,000원 발레비를 안 받으세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정은 의원이시죠?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3,000원 안 받을 테니까 정치 좀 잘해주시고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이러십니다. 그분한테는 큰 돈 낼 수 있는 그 2,000원, 3,000원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 그리고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정치 좀 잘해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그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살짝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자녀는 몇 분이에요? 네, 딸 둘 두고 있습니다. 딸 둘. 네,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 하셨나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립초등학교 왔는데 이 녀석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남자애들하고 같이 하라고. 근데 남자 축구부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 학교에. 그걸 믿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놈들이 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 한 번 패스를 안 하니까 그냥 대판 싸우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취미는 뭐예요? 국회의원 말고 취미. 저는 사람들 보는 게 취미입니다. 사람들 보는 거. 예,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요새 버스 환승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는 그냥 버스 환승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동작구에 사는데 서울과 경기를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봅니다. 네. 또 이제 국회의원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적도 있고 그런데 성경 구절이 이런 게 내 마음에 와서 닿는다. 찬송은 이런 찬송이 참 나를 위로해 준다. 어떤 네.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네. 많아요. 예,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읽고 싶다고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2장인가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보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또는 좋지 않던지를 물론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함이라. 제가 아주 오랫동안 묵상했던 단어가 이 청종이란 단어입니다. 듣고 순종한다. 저는 부족한 믿음으로 여기에 복음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삶.
청종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매일같이 청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곡? 함께 나누고 싶은 옛날 찬양. 예.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찬송가 네. 아, 하나님의 은혜. 그건 제 장나시게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계획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국민들에게 뭐 바라는 점이나 또 비전 또 계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네. 저는 그 기독교 신앙과 정치가 참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사랑과 공의, 어쩌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세상적인 언어로 다시 바꿔서 우리 사회의 정치를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사랑이 좀 더 넘쳐나고 공의가 바로 서는, 그래서 내로남불 같은 거 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그런 나라, 좌도 우도 아닌 우리 네.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이 저 말고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저부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또 시청자분들, 이제 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마음에 드시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의 초선 의원들이 한 50명 되죠? 아닙니다. 저 하나입니다. 초선 의원이? 네, 저는 네. 이제 새로운 당에 혼자 있고요. 오. 네, 저는 소위 중도 제3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다음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게 성지 발언이 돼서 네. 다음 총선에 네. 한 50명의 초선 의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당에. 네. 그럼 목사님께 와서 네.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도 늘 애청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106.9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고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또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